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운동량은요,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입니다.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요. 운동량 P는요,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되니까요, P는 mv 이렇게 계산되고요. 질량의 단위는 kg, 속도의 단위는 m/s니까요, kg m/s가 운동량의 단위가 됩니다. 운동량의 크기는요,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고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큽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은 커진다.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운동량의 방향,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직선이 한쪽 방향이 플러스 값이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A는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요. B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20m/s로 간다. 봅시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은 2 곱하기 10 플러스 10이고요. 그러면 20kg/s가 나오고요. B의 운동량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0이겠네요.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0. 그러면 마이너스 60kg/s가 됩니다. 자, 예제를 풀어봅시다. 질량이 2고요. 오른쪽으로 2m/s니까 플러스 2m/s. 운동량 P는 mv니까 2 곱하기 2, 4kg/s.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만일 속도가 증가했다. 2배로. 그러면 운동량도 2배로 증가할 겁니다. 2 곱하기 4. 되죠? 그래서 질량이 같을 때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은 큽니다. 두 번째, 속도가 2로 똑같아요. 근데 질량이 2배가 됐네요. P는 mv니까요. m이 2고요. 됐죠? v가 2니까 운동량 4. m이 4고요. v가 2니까요. m은 4, v는 2, 8. 그러면 속도가 같을 때요.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큽니다. P는 mv니까요. 만일 질량이 일정할 때 속도가 커지면 운동량 큰 거고요. P는 mv에서 만일 속도가 일정할 때요. 질량이 큰 놈이 운동량이 큰 겁니다. 질량 100g에 공을 던졌더니 10m/s로 날아갔다. 이때 조심할 점은 100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kg 단위로 환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0.1kg, 속도는 10m/s. 그러면 0.1 곱하기 10해서 1kg/s. 이렇게 운동량 계산합니다. 다음 충격량,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인데요. 반드시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충격량이라는 건요, 부딪힘으로 인해 운동 효과가 변한 양이에요. 공식은 I는 FT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화살표는요, 방향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컨드고요. 다시 단위를 환산해 보면요, 우리가 F는 MA, 빅마마 파워짱 이렇게 됐을 때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입니다. 그러면 충격량 I는 FT에서 얘의 단위가 뉴턴이고 얘가 세컨드인데요. 뉴턴 대신 킬로그램 미터/세크 제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세크 제곱에 세컨드를 곱하게 되니까요. 세컨드 약분 되고요. 킬로그램 미터/세크의 운동량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환산돼요. 그래서 뉴턴 세컨드는요. 킬로그램 미터/세크 이렇게 단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충격량은요. 충격력, 힘, 이걸 다른 말로 평균 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평균 힘을 많이 써요. 곱하기 시간 이렇게 체크됩니다. 자, FT 그래프에서요. 아래 면적은요. FT니까요. 충격량입니다. 이때는 힘이 일정할 때고요. 다음 힘이 마구잡이 변하네요. 그래도 아래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고요. 운동량과 충격량과 운동방향, 운동량 충격량은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물리량입니다. 항상 운동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으면요. 왼쪽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이 같으면 운동량이 증가하고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이 반대이면 운동량이 감소한다. 자, 물체가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충격을 준 겁니다. 빵 하고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하니까요. 운동량도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요. 충격을 왼쪽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속력이 줄어들면서 운동량이 감소합니다.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한번 증명해 봅시다. 빅마마 파워장 F는 ma에서요.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t분의 나중 속도, 그 다음 처음 속도 이렇게 빼주면 되죠. 자, F는 ma에서 a 대신 델타 t분의 델타 v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면요. F는 m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됩니다. 충격량 I는 F 델타 T인데요. F 대신 M 델타 T분의 델타 V를 대입해요. 그러면 M 델타 T분의 델타 V 대입하면요. 델타 T 여기로 가죠. 그러면 델타 T 약분되고요. M 델타 V가 나타납니다.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충격량 I는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따라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I는 델타 P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줄 겁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I는 F 델타 T인데 F가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이죠. 이게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줘요. 이게 어떻게 성립되는지 증명해 봅시다. 자,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어요. MV1. 여기다가 충격량 F 델타 T를 가하니까요. 나중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량 MV1에 충격량 F 델타 T를 더해주면요. 나중 운동량이 돼요. 그러니까 너가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 콱 밀었어. 그럼 속도가 빨라지지. 그치? 그럼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충격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충격량은요. 얘가 넘어가면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F 델타 T는 MV2-MV1. 그래서 MV2-V1이 되니까요. M 델타 V 델타 P가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준다. 속도의 방향은요. 임의의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면요. 오른쪽으로 플러스 정하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요. 됐죠? 운동량, 충격량 관계식을 다시 유도해 봅시다. F는 ma에서 a는 델타 t분의 v2-v1이에요.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델타 t를 넘겨요. 그러면 F 델타 t는요. mv2-mv1이 되죠. 됐죠? 이게 델타 P네요. 자, 그러면요. 얘를 다시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F 델타 T 플러스 MV1은요. MV2가 되죠. 그래서 충격량은요. 충자예요. 충격량 플러스 처음 운동량은요. 나중 운동량이 된다. 거꾸로 말하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된다.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20m/s로 날아가던 0.2kg의 야구공을 방면으로 쳤더니 반대 방향으로 30m/s로 날아갔습니다. 충격량과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돼요. 자, 날아오던 걸 플러스로 합시다. 그러면 반대 방향 마이너스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줄 겁니다. 질량이 0.2kg이니까요. 0.2 곱하기 20이 처음 운동량, 0.2 곱하기 마이너스 30이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 0.2 곱하기 마이너스 30, 처음 운동량 0.2 곱하기 20 빼주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10N/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충격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운동량 변화량도 이렇게 된다. 충격력,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입니다. 충격력의 크기는요. 단위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다시 봅시다. I는 F 델타 T인데요.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요. F,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이죠. 평균 힘에 대해 정리하면요. 델타 T분의 델타 P가 돼요. 됐죠?
그러면 델타 T분의 M 델타 V가 되고요. 델타 T분의 MV 마이너스 MV0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충격력은요. 다른 말로 평균임은요.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율이에요. 충격력은요.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입니다. 충돌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경우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받는 힘이 계속 변하는 경우 평균 힘이라고 합니다.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I는 F 델타 T에서 델타 T가 커지면요, 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충돌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요, 충격량이 같을 때도요, 힘을 받는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충격량은요,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I는 F 델타 T.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작아지고요, 시간이 짧아지면 충격력이 커집니다. 만일 똑같은 힘을 받을 때 충돌 시간이 길게 하면요, 충격량이 늘어나요.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감소한다. 충격력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커진다. 그러니까 너가 서 있는데 1초 동안 너를 뻑 친 거하고 10초 동안 너를 빡 친 거하고 어느 쪽이 충격량이 커요? 그렇죠.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집니다. 그게 이 뜻이에요. 자, 충격량이 10으로 일정하다고 합시다. 충돌받는 시간이 0.1초고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시멘트 벽에 뻑 하고 충돌한 겁니다. 그러면 충격력은요.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이니까요. 100N이에요. 반면에 다른 자동차는 지푸라기에 부석하고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충돌 시간을 1초라고 합시다. 충격량은요. 10이니까요. 그대로 10 넣어주고요. 충돌 시간 1 넣어주면요. 얘는 10N의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망하고 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A는요. 시멘트 바닥에 접시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접시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 뻑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충돌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쪽은 쿠션 위에 접시를 떨어뜨린 거예요. 푹신 하면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요. A는 시멘트 바닥에 충돌하면서 충돌 시간이 짧고요. B는 카펫 위 또는 쿠션 위에 충돌하면서 충돌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유리컵을 시멘트 바닥과 카펫에 떨어뜨릴 때 충격량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프 아래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그래서 서로 넓이가 같다. 이건 충격량이 같다는 뜻입니다. 충격량이 같다. 충격력 아니에요. 충격량이 같다. 운동량 변화량은요.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둘이 같습니다. 그러면요. I는 같은데요. 충격량은 같은데요. FT에서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충돌 시간은 T2가 더 큽니다. 카펫에 떨어졌을 때. 그러면 충격력이 D2 쪽이 더 적어요. 그래서 충돌 시간이 짧을 때는요. 접시가 깨지지만요.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요. 접시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 질량이 0.1kg이 수평 방향으로 20m/s로 날아와 벽에 부딪힌 후 10m/s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답니다. 접촉 시간은 0.3초고요. 평균임의 크기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에요. 그러면 FT는요. MV2-MV1입니다. 그러면 충격력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델타 T분의 MV-MV0 되네요. 질량이 0.1이고요. 오른쪽을 플러스 잡으면 왼쪽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0.1 곱하기 마이너스 10. 처음 운동량은요. 0.1 곱하기 20입니다. 그리고 이걸 0.3으로 나누면요. 마이너스 10N이 나와요. 그래서 벽에 달려오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10N만큼 힘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